한 주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번 주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입니다. 그래요. 준비한 오디오로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제가 무슨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자신 있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통령 예비 후보 그리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진실 공방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지금 이 시각까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금까지요? 것도 과언이 아닌데요. 포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전 지사가 먼저 열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8월 12일경에 전화를 해서 경선과 관련된 통화를 했는데 통화 도중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저거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다 이렇게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요.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 내가 무슨 타노스냐. 손가락만 튕기면 후보가 정리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노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노스의 인피니트 스톤. 예, 네. 세상 절반의 인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손가락 하나 그렇습니다. 탁 튕기면. 오늘 오전에 원희룡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라 요구했는데 6시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허. 지금으로선 공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공개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원전 지사가 원희룡 후보가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통화 녹취록이라면서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 공개를 하면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AI 프로그램으로 녹취록을 풀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원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준석 대표는 원희룡 후보가 건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녹음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이준석 대표 측이 통화를 녹음했다 안 했다. 녹취록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언론에 뿌렸다. 네. 이런 이야기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럼 원희룡 후보의 통화를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한 거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고 실토한 꼴이다. 이성을 잃었던지 아니면 실성한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예. 자신이 이준석 대표라면 지금 당장 통화 파일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바로 전에 원희룡 지사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공개를 안 했으니까.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오후 6시까지 공개해라. 그렇죠. 떳떳하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개를 안 했으니까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전혁 전 새누리당. 라는 전혁 전 네. 새누리당 의원의 비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역으로 네. 원희룡 후보 네. 전 지사가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왜 당내 분란을 조장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 후보의 그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후보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내 분란이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느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고민을 네.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예.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일갈합니다. 세상에 사적인 통화 내용을 폭로하는 대통령이 어딨냐. 아하.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자격 없다. 당장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준석 대표가 하태경 의원이 그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당내 분란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논란 사실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상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그렇죠. 정리되느냐, 그 네.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기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따라다니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는데 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대신에 윤 전 총장 측의 대선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보가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뭐 윤석 대표가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섣불리 좀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 진실이 무엇이냐? 그 답은 통화 음성 파일 네. 전체를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건 절대로 공개 안 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 진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도 뭐 원희룡 후보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듯이 네.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힘 당내 분란 이런 것도 더 시끄럽고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통화 파일을 공개하라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대답성 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이제 그 페이북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딱 한 줄입니다. 아하. 그냥 딱하다. 아하. 그 원희룡 후보의 이런 요구를 기자회견을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통화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효욱 전 의원의 말처럼 앞으로 참 딱한 건 어쩌면 국민의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말말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네, 잘 알려진 윤봉길 의사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네. 네. 이 목소리는 누구죠? 이게 다이나믹 듀오의 게리 목소리예요. 게리. 네. 아.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과거에 MBC 무한도전에서 네. 게리가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낭독하던 장면을 제가 오디오로 따왔는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윤봉길 의사 이 마지막 유언이 크게 주목을 받았죠. 네. 개코. 게리가 아니라 개코. 게리 착각했어요. 개코군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네. 예, 개코입니다. 개코와 게리는 좀 다르죠. 예, 다른 분입니다. 게리로 얘기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SNS 내용이죠. 네.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네. 글로는 윤봉길 의사라고 적고 윤봉길 의사의 유언을 적은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그 SNS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그 8월 15일 강복절을 맞아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에 있는 독립운동가 7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의열사를 참배해서 네. 당시에 찍은 사진 6장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면 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윤봉길 의사의 그 깊은 뜻을 담은 술 한 잔 올려드립니다. 어허. 근데 사진은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이 어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혼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그와 더불어서 야 역사에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역사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과 논란이 계속 이어졌죠. 네, 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자 윤 전 총장 측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네.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다. 네, 이 게시물은 윤 전 총장이 올린 게 아니다. 예. SNS 실무팀이 올린 거다. 근데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7분의 영정에 술을 올리고 사진 6장을 올렸는데 예. 페이스북의 시스템이 예. 6장의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면 가장 먼저 올린 사진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올렸던 안중근 의사 사진이 올라간 것뿐이다. 아하. 처음에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예.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 올렸던 6장의 사진에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사진이 한 장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때문에 이런 윤 전 총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여러 장을 올리면 네. 제일 먼저 있는 게 대문처럼 네.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6장 중에
아예 없었다. 윤봉길 의사 사진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탄소 중립을 탄소 중심으로 잘못 적은 마스크 쓰고 탄소 중심. 6월 항쟁에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을 보고 부마 항쟁이라고 말하고 네. 여기 안중근 의사 사진에 윤봉길 의사 글까지 아무튼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좀 윤 전 총장 측이 새겨들을 그 스포츠 격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번은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실력이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늘의 금주의 말말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 번째 말말말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오디오를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의 동향을 보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오류가 있다 보니 정부 대책도 안 먹힌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통계 관련 이야기네요.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인데 네. 최근에 이 정부 부동산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허.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그동안은 지난 10년 동안은 민간이 발표하는 KB부동산, 부동산114 등과 같은 민간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격차가 너무 커서 네.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예.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11% 올랐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정말 국민적인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장관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네. 사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김현미 장관도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국가가 승인한 부동산원 통계를 주택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가 틀리다 보니까 네. 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가 돼버린 거죠. 아하. 정부의 공식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민간은 발빠르게 현실을 반영한 통계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민간 통계와 그 국가 통계가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이게 이제 차이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부동산원이 작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11% 올랐다. 이렇게 답했을 때 예. KB 그 부동산 통계는 54% 올랐다고. 54%요. 차이가 많죠. 그리고 2019년 11월 당시 통계를 보면요. 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95제곱미터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실제 거래될 때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년 만에 4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이 아파트를 표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부동산원의 통계에는 2018년 9월 이후부터 2019년 6월까지 가격이 계속 내렸다라고 어이구. 나와 있어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죠. 심지어 어허. 부동산원 내부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작년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 부동산원이 매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10주 연속 0.01%가 올랐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어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9월에 월간 상승률을 발표했는데 월간 상승률은 0.29가 됐어요. 오. 한 주에 0.01이 올라요. 하하. 근데 어떻게 한 달에 0.29가 오릅니까? 아하. 아니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표본이 다르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부의 그 조사 대상 표본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계속 올랐는데 정부 통계에는 하락한 걸로 나왔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조사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도 조사 방식 바꿔라.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원에서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샘플 표본이 너무 작았어요. 네. 표본이 작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통계 표본을 확대하니까
그 KB부동산 통계가 매달 1, 2억 원 차이가 나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예. 갑자기 한 달 만에 20% 급등해요. 그러면서 아. 비싸게 나옵니다. 아하. 지금 유튜브에 표를 올려놨는데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예전에는 KB부동산 통계 가격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가격이 달라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고요. 위에 있는 게 민간 통계네요. 네, 근데 아하. 갑자기 7월에 조사 방식을 바꾸니까 네. 거의 비슷해져요. 허허. 급하게 따라 붙는 이 네.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정부가 잘못된 통계로 정책을 짰다는 지적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예. 부동산원 측에서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투기 가열지구, 네. 조정 대상 지역,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를 바탕으로 짜지거든요. 하하. 근데 이 통계가 틀리다면 네. 정책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물론 세상에 완벽한 통계는 없죠. 하지만 부동산 분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부동산원에서 또 정부에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